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북소리 스테이지 우리는 어쩐지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의 사회를 맡은 이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분 만화가 분들과 함께 북토크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시청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가님들 한 분 한 분 싫으시겠지만 자기소개를 힘드시겠지만 자기소개를 한 분씩 좀 부탁드려 볼까 합니다. 이렇게 오늘 앉는 순서는 그냥 어쩌다 랜덤으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계신 안고 작가님부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안고 작가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쁜 친구 작업한 안고라고 합니다. 네, 와. 네, 저는 이번에 13살의 여름을 전시하게 된 이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반달을 쓰고 그린 김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똥두를 그린 국무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짧게 이름과 작품 제목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 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계속 더 힘든 미션을 드려야 될 것만 같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지 볼게요. 다들 댓글로 와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계시는데요. 원래 이 행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보고 계시는 분들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재미있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되는 작품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작품 소개를 많이들 인터뷰나 그런 거에서 하셨을 텐데 좀 단답형이 아닌 긴 문장을 사용하여 작품 소개를 한 번씩 또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먼 쪽에서부터 가볼까요? 작품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제 책이 제일 늦게 나온 것 같아요. 2020년 12월에 출간이 된 따끈따끈한 네. 책이고, 그리고 2권짜리 장편 만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는 로맨스 성장 만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뭔가요? 주인공은 15 똥두라는 별명을 가진 동두이라는 여자아이가 네. 주인공인데, 네, 로맨스를 하게 네, 되는. 로맨스. 그러니까 처음에 로맨스를 그리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네. 키워드가 뭐 열등감, 자기 혐오. 그때 한참 이 작품을 거의 제가 10년 가까이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만들었어요. 네. 되게 힘들게. 근데 그때 한참 좀 지났지만 유행이 좀 지났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긴 하던데, 뭐 자기 혐오, 자존감 이런 게 엄청 많이 대두됐던 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제가 한참 일할 나이에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이 작업을 혼자 하고 있는 이 상황도 되게 무기력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가장 하락되어 있는 시기였고, 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 자기 혐오가 더 원래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그때가 최고 좀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도 이런 세상이랑 나랑 좀 비슷하구나, 지금 자기 혐오와 열등감이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가장 자기 혐오가 가장 심할 때가 네. 중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진짜 맞고 틀린 건 없어요. 네,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데 가장 못생긴 나이이기도 하고, 자기 혐오가 그냥 신체도 막 변화가 되면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 키워드로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에피소드로 풀어나가지? 그러면서 제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좋아하는 상대가 생겼을 때 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는데 원래 자기 호모는 자기 자신한테 너무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나한테 좀 관심 끄고 너로 나아가서 그러면서 더 우리로 좀 더 생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똥두하고 네. 13살의 여름이 좀 로맨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3살의 여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처음 기획 때부터 딱 진짜 아이들의 연애나 로맨스로 생각하고 딱 그렇게 진짜 좀 사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그리는 게 초반의 컨셉이었는데 그리다 보니까 그런 거 이외에도 뭐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겪는 막 그 친구들 간의 뭐 우정이나 아니면 거기서 겪는 갈등 같은 거 그런 것들이나 뭐 그때 당시에 가족들 간의 관계나 뭐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맨스를 그리고 싶었지만 조금 그런 갈등 같은 것도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권이 좀 친구들이 사랑을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봤고 그리고 사실 안고 작가님의 나쁜 친구도 사랑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정혜와 그렇다고 이게 사랑 얘기는 아니고 네. 저 나쁜 친구는 그 탈선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그린 작업인데 한 16살 정도 네. 그 제일 아이들이 이 내 작품 중에서 가장 가장 나이가 네, 언니, 가장 언니들. 언니죠. 근데 이 진주라는 주인공 학생이 항상 무섭게 여기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무서운 아이들 네. 그냥 자기와는 너무 먼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던 그 아이들을 그냥 나쁜 친구라고 칭하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주가 느끼게 되는 그런 그런 거를 담은 만화입니다. 그렇다면 김소희 작가님의 송이는 좀 외로운 것 같아요. 그 만화 속에서 단짝이라든지 어떤 연애 뭔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상대가 등장하지 않고 되게 외로워 보였는데 반달은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반달은 송이라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갑자기 집이 망해서 그 아이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주점, 그러니까 술집이죠. 네. 네, 거기 지하 창고에서 새 계절을 낳는 동안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 생활과 방과 후의 생활이 분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더 약간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못 봤던 것들 자신이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그 전에는 몰랐던 친구들이나 어른들의 세계를 좀 보게 되면서 성장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 송이는 이제 주점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미쓰리 언니와의 예. 어떤 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외면하려고 하면서 그걸 좀 죄책감을 가지는 모습이 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예. 하지만 뭐 어리니까 어쩔 수 없죠라고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분 만화가 분들이랑 같이 대화한다고 해서 그냥 처음에 이야기가 왔을 때 그냥 저 무조건 너무 신나고 좋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이렇게 엮인 건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막 만화를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다 청소년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의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영화를 전공하고 지금은 뭐 뮤지션으로도 활동을 하고 글도 쓰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제 같이 학교를 나온 뭐 선배들이 입봉을 하거나 할 때 보면 다들 한 10년간 준비해서 발표하는 작품들이 청소년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30대 혹은 40대가 되어서
처음으로 세상에 내는 작품이 유독 청소년기를 다시 곱씹어보는 작품들이 있는 게 왜 그럴까라고 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작가님들 만화책 읽으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유독 청소년기가 그렇게 강렬하고 그거를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순서 정해드리지 않고 그냥 편히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유독 청소년기가 그렇게 강렬한 기억으로 20년, 30년 동안 남는 걸까요? 저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생애 뭐 첫사랑, 뭐 첫 키스, 뭐 처음이라는 그 기억이 좀 강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어떤 그 자존감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괴리, 그리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온몸으로 자각하게 된다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뭐 외롭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 현실하고 이렇게 만난 어떤 순간 내가 처음 바깥에 왔구나, 그러니까 가족이나 학교가 아닌 한 개체가 됐구나라는 실감이랄까요? 그런 느낌이어서 더 그 순간들이 좀 강렬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국무영 작가님의 똥두가 굉장히 거칠잖아요. 아주 그냥 말이랑 행동이. 그래서 이 네 분이 다 청소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좀 저는 똥두의 그런 박력에 좀 반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똥두 캐릭터를 구상하실 때 이렇게 굉장히 거친 느낌을 어떻게 구상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작가님의 어린 시절이 반영된 것인지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애한테도 세상 거칠게 하더라고요. 어, 어디서 그런 거친 저는 숨기고 매운맛이. 싶은데 계속 네. 나오죠, 저희 그런 거친 면. 저 되게 다른 작가님들처럼 조곤조곤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말을 하다 보면 막 속도가 붙으면서 막 거치게 되는 이게 제 안에 당연히 있겠죠. 근데 네. 똥두는 저보다는 훨씬 훌륭한 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똥두는 제 청소년 시기보다는 훨씬 더 좀 캐주얼한, 네. 그게 좀 예쁘게 된 얘기고, 저는 솔직히 그런가요? 똥두보다 더 좀 거친 애였고, 예를 이제 들면 어느 정도로 거치셨다는 말씀? 집안 환경도 아주 그냥 행복한 똥두인데, 집안 환경도 그냥 안 싸우면 뭔가 불안해요. 우리 집 무슨 일 있나? 뭐 이제 폭풍 전야처럼 네. 항상 부모님은 싸우는 게 일상. 예, 근데 똥두로는 그 싸우는 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다정하게 좀 보여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약간 그 이제 똥두 내 안에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있는 그대로 했으면 이렇게 그냥 동화 같은 똥두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거의 이게 만화는 제가 처음 이렇게 긴 스토리를 해본 건 처음이라서 이걸 네. 인물 간의 정서를 엮는 과정이 엄청 저한테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작품은 똥두보다 좀 해볼까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무튼 제 친구들이 말풍선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너 아니냐 이러면 나는 이제 완벽한 100% 픽션이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똥두는 질문을 어떻게 진짜 비슷하죠? 많이 받으시죠, 작가님들이. 아, 저요? 다들 이제 이 비슷하실 것 같아요. 주인공이 네. 당신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아닐 수도 있는데, 똥두는 이렇게 첫 작품은 어떻게든 자기랑 많이 더 밀착되어 있는 주인공이 첫 작품의 인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서를 다루는 장편 만화는 똥두가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네. 또 유난히 거친 언니들이 나쁜 친구에도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거친 등장인물들을 봤을 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아직 안고 작가님이 아니라 13살의 여름에
윤희 작가님이 봤을 때 네네. 이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거친 어떤 매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아 저는 근데 굉장히 똥도 거기 애들은 조금 보면서도 똥도 순하잖아요. 보면서도 되게 저 같기도 하고 딱 그때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너무 좀 근데 저보다는 좀 더 유쾌하게 풀어가는 인물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근데 저는 뭐 13살의 여름을 그리면서 그 주인공 혜원이도 혜원이도 3년만 지나면 약간 네 그렇게 돼. 매운 맛으로 변할까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물론 지나온 시기고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 그때 당시를 그릴 때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아니 이때 고민을 지금 아직까지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쟤는 이제 13살이거든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 그때 겪었던 일들이 지금 고민 제가 어떤 시기를 건너갈 때 고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일들을 그리려고 기억해 보면은 어제 일 같기도 하고 또 아무튼 그때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그냥 웃기기도 했고 키도 똑같은 것 같고 그때랑 네 별반 다르지 않구나 막 네. 고민이 생각이 변하지 들었어요. 않는다는 거를 어디에서 좀 느끼게 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이 일기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10년 전에 쓴 걸 봐도 너무 똑같은 글이 써 네. 있어가지고 그럴 때 저한테 조금 실망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 고민을 계속 더 해서 뭔가 답을 찾아봐야겠다고 할 때도 네네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독립했지만 집에 가면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사니까 그때 어렸을 때 막 엄마 아빠랑 갈등을 겪었다던가 뭐 동생이랑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집에 돌아가면 다시 또 고스란히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든지 뭐 일기도 보면은 뭐 그냥 다 그냥 좀 유치하게 뭐 난 왜 이럴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 왜 이럴까 여기 똥 아직도 그 얘기를 나 왜 그럴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시작해서 나는 왜 나 왜 나일까? 나일까 약간 이런 거를 지금 또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 가장 언니들이 나오고 가장 맵지는 않겠지만 좀 빡센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안고 작가님은 어쩌다가 그런 그런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쩌다 보니 제일 언니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그 중학생 나이를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전 이게 좀 단순히 전 사실 좀 제 나이 때문이었다고 봐요. 제가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게 20살부터였거든요. 20살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건너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제가 겪었던 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죠. 근데 이 작업을 하게 된 거는 거의 한 29 정도에 아마 작업을 하게 됐는데 네. 이 곧바로 그리려고 하면서 이 시간 동안 계속 그렸어요. 이런 작업을. 근데 이게 맨 처음에 하다가 말았거든요. 하다 말고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말고 그러고 이제 9년째 됐을 네. 때 이 작업이 나온 거예요. 와.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그냥 이제 제가 못한 시간이 아닌 것 같고 제가 겪은 그 일을 이제 처음에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게 코믹 만화였어요. 그때 시절의 네. 만화가 그게 다 이제 재밌는 만화였어요. 웃긴 만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무엇을 겪었고 무엇을 봤구나 이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9년쯤이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를 이제 볼 수 있는 좀 이제 거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가장 이게 웃긴 건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이런 일이었구나 하는 장면 같은 게 있다면은 뭘까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말하면 아 이거는 그냥 명백히 폭력이었구나라는 뭐 게 있다던가. 그때는 이제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네. 부모로부터 이제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까지는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고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그 집에 가서 그냥 놀면 네, 되겠다 놀면 같은. 되는 신나는 일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에는 엄마가 없었구나. 얘는 이 방치돼 아이들이 있었구나. 누구도 봐줄 사람이 없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보면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변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군.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생각나네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항상 저 집에 가면 만화책을 실컷 볼 수 있다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면 자연히 그 집에 막 우르르르 몰려가서 난장판을 치면서 놀았던.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성남에 살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유치원생 때부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나쁜 친구를 보면서 되게 익숙한 기분을 느꼈는데 이 등장 인물들의 배경이 되는 동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동네마다 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안고 작가님 거를 보면 다른 작품을 볼 때도 성남이 자주 등장하고 제가 살던 성남은 또 분당 성남이 아니라 그냥 완전 성남 성남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 약간 어둠의 기운을 많이 느끼면서 저도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그런 자기가 그린 작품의 배경이 되는 동네가 특정하게 어떤 동네를 그리고 있고 그게 이제 뭐 거기에만 살아서 다른 데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느껴졌는지 그 동네가 그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성남부터 가볼까요? 저는 일단 성남을 네.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되게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제 작업이 이제 이제 작업들이 다 성남을 배경으로 네. 작업하는데 왜 좋아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 집들 이게 성남은 이제 산들이 네 좀 맞아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좀 들깎여 갖고 이 산 그대로 모양의 집들이 들어서면서 무슨 구예요? 저는 저는 뭐 성남 여러 네, 구를 성남 뭐 맡아요. 분당구에도 있었고 여기 성남시 그 성남시에도 있었고요. 그 중원구 수정구에도 네. 있었고요. 저 다 수정구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산이 집으로 다 돼 있으니까 굉장히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 네 집 내 집 없지 막 살고 있고 물론 거기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뭐 봤었던 그런 곳들에 좀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재미있게 봤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성남 저는 성남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한테는 좀 음산한 기운이 있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안고 작가님 만화책 볼 때 그 어떤 차가운 공기 같은 게 느껴져서 아 이분도 성남을 잘 기억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좋아하시면서 작업을 그럼요. 하셨어요. 저는 성남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성남시에서 막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애정을 갖고 사실 그런 모습들을 좀 애정을 갖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그렇군요. 저는 제가 혹시 잘못 기억하는 건가 하고 작년 초에 가봤어요. 제 초등학교랑 동네를 가봤는데 완전 똑같은 거예요. 저의 기억이랑. 그래서 내 기억이 틀리지 않았고 여기는 역시 음산했어라고 좀 확신했는데 네, 이번에 새로운 안고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희 작가님은 배경을 네. 어디로 구상하신 거였어요? 배경은 근데 시대가 86년도거든요. 네. 근데 저도 86년도에 13살이었어요. 그래서 뭐 집의 모습이나 뭐 학교나 뭐 등하굣길이나 뭐 특히 뭐 놀이터 뭐 이런 곳들은 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렸거든요. 전 그림만 봤을 네. 때는 너무
애들이 세련돼서 아 아 그래요? 이거 되게 현대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보다가 갑자기 왁스를 아 칠하길래 이거 언제지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옷이나 이런 아마 그 아, 채색 그래요?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네네네네. 요즘 애들 같다고 생각하면서 어. 보다가 왜 왁스칠을 하지라고 그 우유에다가 가루를 타잖아요, 초코를. 네네네네네. 그래서 이거 언제지라고 아, 생각하면서 네네네.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컬러감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런 머리에 진짜 이런 애들이 있었다 이래서 네. 되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좀 뿌듯하고 좀 왜냐면 그냥 보통의 뭐 옛날의 느낌을 그냥 뭐 이렇게 쓱 그리는 게 아니라 네. 좀 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의 주변 인물들 뭐 친구들 아니면 초등학생이 본 그 중학교 진짜 무서운 언니들의 모습이나 뭐 이런 그런 디테일을 좀 제 기억에 의존해서 그리고 싶어서 배경도 특정 뭐, 지역을 상상하진 않으셨어요? 거의 제가 살았던 동네죠. 그래서 그 동네 가족들은 지금 살고 있고, 근데 뭐 특별할 것 없는 그냥 서울의 외곽의 그런 동네예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송이는 어디에 사나요? 송이는 그 생각보다 부유한 동네. 부촌에 살고 있었던 건가요? 강남에 살고 그 있었나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예. 네. 저희가 이제 목동하고 등촌동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계속 이렇게 그 카시오페라는 공간은 등촌동에 있었고 네. 그 주변 친구들은 좀 목동에 사는 친구들이어가지고 음. 아마 더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뭐 좀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 뭐 이렇게 가정 형편으로 나누자면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 좀 뭐랄까 위축되는 상황에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동네 가방 공장 같은 것도 있는 그 거기는 그 신월동 저 끝에 음. 있는 친구가 한 명 이제 망해가지고 네. 집이 아니고 공장이라서 그 588번 종점이라고 네. 그쪽이었고 좀 그래서 거기까지 혼자 찾아갔던 기억이 있고 그 그때 그 장면을 사실은 단편으로 따로 그리고 싶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그 시절이 맞물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직원분들 기숙사 같은 거였나 봐요. 2층 그렇게 많은 2층 침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지하에 2층 침대가 되게 많이 병동처럼 네. 이렇게 알전구 밑에 이렇게 있는데 좀 약간 그 처음 보는 그 모습과 그 냉기에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일하고 지하에 있는 그 공간에서 뭐 떼거지로 2층 침대에서 뭐 주무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야간 작업이 많이 돌아갈 때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군요. 예. 그 막 작으며 뭐며 이런 게 그 바닥에 되게 많이 쌓여 있고 근데 이제 뭐 한창 그렇게 열심히 돌아가던 일터가 멈춘 상태니까 아마 더 폐허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만화를 구상하면서 아직 그곳이 있을까? 이제 좀 외관 배경도 참고해야 네. 되고 기억 속 저도 이제 맞나 이랑님처럼 리서치를 예, 하러 그렇게 찾아갔는데 어머 다 주변은 다 바뀌었는데 그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단지 그 간판이 노래방으로 바뀌었는데 순간 저 노래방 들어가 볼까 말까 살짝 고민하다가 네. 너무 좀 우울한 게 너무 확 덮칠 것 같아서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바깥에서 열심히 배경사진 찍으면서 되게 새삼 그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똥두는 어디에 살고 있는 친구예요? 똥두는 경상남도 창원 창원 고향입니다. 사람이군요. 창원이고 다 이게 수도권 출신들이시네요.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특별할 것 없는 출신이고, 서울 예. 외곽과 그리고 시대 배경은 2012년 제가 아. 멸망설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처음에 99년으로 할까 너무 옛날이니까 그 옛날을 재현하려면 그 시대 배경에 적합한 이윤희 작가님 한 네네. 것처럼 그 시대 배경에 맞는 그런 소품을 잘 왁스 그려야 칠하고. 되는데 그럴 자신은 없고 그냥 제일 가까웠던 멸망설 있었던 2012년으로 배경으로 하고 경상남도 창원을 했고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옆에 진짜 실제로 남녀공학이 있고 여중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 똑같이 하면서 중학교인데 붙어 있는데 네, 여기 바로 공학이고 여기 옆인데 여중이.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였나? 희한하네요. 기억이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거 하면서도 여중과 남녀공학이 옆에 있을 수 있나? 인구 그러니까요. 조상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그러려면 이게 안 끝나겠다. 넘어갈 건 넘어가자. 리서치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제가 영양이 부족해서 이게 리얼하게 좀 못하면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 재밌습니다. 동도 한번. 네, 재밌습니다. 한번 질문이 뭐가 왔는지 좀 볼게요. 너무 글이 많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질문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해야 되겠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여러분들은 이제 만화가라는 직업을 갖고 계시니까 오늘 제목도 어쩐지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인데 평소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나 그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다들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뭐 빨리빨리 나오는 작업을 비교를 하자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기록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모으는지가 저는 그게 만나기 전에 제일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 그걸 어떤 순간에 뭔가 그린다 혹은 글을 쓴다 이런 게 다 다르실 것 같은데 만화로 그림으로 먼저 메모를 하실지 혹은 어떤 막 단어들이나 이런 거를 기록하실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평소에 기록하는 습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나 괜찮은데 시켜드리는 게 편하실까요? 눈은 제가 먼저 네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안고 작가님의 기록법. 저는 뭐 작업을 기록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저는 이렇게 손으로 쓰면은 안 되는 제만의 법칙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거를 저는 보통 계속 머릿속에 간직을 하고 얘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성장과 함께 좀 같이 변화가 좀 돼요. 그냥 머릿속에서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상을 계속 살면서 겪으면서 또 세상을 이제 이해하면서 네. 이 이야기도 같이 좀 변화가 돼서 이걸 차라리 그 기록을 해놓으면은 그 변화에 좀 영향이 끼치거나 제가 자꾸 여기에 기대기 때문에 네네. 되도록이면 이것들이 이제 내 속에서 잘 돌아다니도록 생각으로 네, 두는 변화하도록 편이고요. 냅두시는 거예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일기를 쓰거나 네. 그러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서만 기록을 합니다. 네. 이 작품이 될 네. 이야기들은 계속 나랑 같이 살아가면서 변하도록 냅두고 그냥 일기는 열심히 기록하시고. 저는 그게 이제 때가 되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저도 모르지만 그냥 계속 나머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은 이제 뭐 30살 같은 그런 스케치북으로 네네. 그림을 그려요. 뭐 일기를 쓰거나 그 당시 막 순간순간 느끼는 또 감정은 또 재밌고 다른 맛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스케치북에다가 그 30살 아까 제가 행사 전에 잠깐 사인을 부탁드려가지고 사인을 하다가 말고 여기 무대에 올라왔는데 이유는 안고 작가님이 사인하실 때 그림을 되게 다 그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펜으로 얇은 펜으로 캐릭터를 그리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다 그려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기를 그리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꽤 빨리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네, 글 쓰는 것과 그림 그리는 속도가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차라리 글로 많이 표현을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네. 그림 하나로 할 수가 있는 아.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차라리 좀 더 빨리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럼 좀 지금도 계속 스케치북에 일기 그리세요? 네, 그것들을 이제 많이 그리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아예 그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왜요? 제가 이 작업을 계속 전 스케치북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 30살도 네. 원래는 낼 생각이 아니었고 그게 하나가 그냥 책이었어요. 2권짜리로 된 네. 책이었는데 이게 저 혼자서 책을 만드는데 그 보람을 느끼고 혼자 이제 재미있어 하고 나 보여줄 생각 잘 못하고 이 혼자 만족이 되니까 네네. 이 작업물로 계속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오게 됐지만 다음 작업들은 그냥 계속 혼자의 저 혼자 책으로 보는- 만들고 네.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생기는 제 어떤 습관들이 좀 지금은 이게 너무 이제 내가 너무 익숙해졌구나 이걸 하는데 너무 그냥 패턴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거의 처음으로 지금은 잠깐 스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안고 작가님 작업실에 가서 그걸 다 뺏어 와서 책으로 막 내버리면 되게 좋겠네요. 뭐, 그건 허락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다들 아마 책으로 안 낼 좋아하실 거는 텐데. 안 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그러면 또 윤희 작가님은 네, 저도 들으면서 생각든 게 그러니까 작가님처럼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전에는 그거를 미리 구상해 놓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시작하고 13살의 여름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냥 탁 처음에- 그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놓진 않았어요. 음. 저도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오. 그냥 컨셉만 정해놓고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 놔도 그리다 보면 또 달라지거든요. 네네. 컨셉을 처음에 어떻게 정하셨어요? 뭐라고 그냥- 문장 같은 걸로 생각하셨어요? 뭐 이제 처음 그냥 뭐 로맨스 뭐 어린이 로맨스? 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좀 뭐 그렇게 뭐 연애하는 이야기를 그려보겠다 했는데 사실 그런 딱히 딱 그 얘기로 전개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은 게 머릿속에서 예, 그게 시간의 흐름대로 근데 13살의 여름 그릴 때는 그 한 달 단위로 이제 연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화를 뭐 그리고 나서 2화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1화를 완성하고 그 이제 한 달이 그렇군요. 지나면 백지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그럴 얘기 수 그리고 있군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만화를 알아갔어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근데 또 이걸 그리면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 만들어 나가야겠다 하는 게 근데 그게 처음부터 구상된 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모자가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잖아요. 그건 네, 처음부터 모자가 딱 떠오르셨던 거예요? 그런 거는 아마도 어떤 장면은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내가 그리고 싶은 장면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 이야기가 그 장면을 위해서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소재로 모자를 만든 제가 거죠. 제일 윤희 작가님의 그림에서 궁금한 게 이거는 채색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채색이요? 그건 실크 스크린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실크 스크린처럼 보이게 한 이제 컴퓨터 작업.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예. 어떻게 하면 그 실크 스크린처럼 그냥 채색할 수 있는 건지 좀 진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제가 아직도 계속 그 어떤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뭐 진짜 뭐 포장지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되게 이 종이 예쁘다 하면 그거를 스캔을 해서 그거를 이제 텍스처로 입히는 질감을 패턴을 만들어 입히고. 놓고 네. 네네. 근데 뭐 그다음에 그 네.
스케치선에서 조금 비껴나게 채색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할 때도 그렇게 있고, 하면 또 실크 스크린처럼 되는 거군요. 아, 신기해라. 네, 꿀팁이었어.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예쁜 종이가 있으면은 네. 그거 뭐 포장지 같은 거, 뭐 진짜 어. 쇼핑백 포장지나 뭐 이런 것들 다 스캔해 놓고 그거를 오. 이제 그거랑 또 컴퓨터에서 그냥 채색하는 거랑 느낌이 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펜화로 그리고 채색은 컴퓨터로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렇죠. 펜화로 그리고 그렇군요. 스캔해서 네, 채색은 컴퓨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소희 작가님은 어떻게 평소에 기록을 하세요? 저도 이제 앞에 작가님들이랑 좀 비슷한데요. 저는 어떤 그리고 싶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편이고 그 이미지를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키워 나가는데 그거를 문장으로 묘사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노트가 있으면 그걸 늘 갖고 다니는 무지 노트에다가 이렇게 끄적이기도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날 때는 늘 옆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 네.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나중에 그 대화창에서 건질 만한 거는 따로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기도 하고 뭐 막 꾸준히 막 기록을 한 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문득문득 이 장면 잠깐 이 기분은 내가 그때 떠올렸던 거랑 좀 닿아 있는데 하는 것들은 그렇게 문장으로 예를 들면 뭐 두 눈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뭐 그때 신의 엄지가 내 두 눈을 울지 말라고 꾹 누르는 것 같았다. 뭐 예를 들면 유치하지만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막 떠오르는 거를 그냥 거르지 않고 그냥 카카오톡 나와의 대화에 계속 남겨놓는 근데 편이에요. 문장으로 쓰시네요. 그림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미지를 딱 그리실 때도 있는 거죠. 스케치로 메모로. 그 습관이 이렇게 잘 안 들었더라고요. 문장으로 오히려 메모를 남기시는 편이세요? 네네, 좀 낯간지럽고 다시 보면 되게 부끄러워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예. 재밌다. 우리 공무영 작가님은 어떻게 기록을 하세요? 저도 뭐 한 권으로 약간 체계적으로 아주 꼼꼼히 기록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막 저는 이렇게 생각의 속도가 글씨 쓰는 속도가 안 따라줘가지고 그 노트도 한 개를 쓰지를 못하고 이거 썼다가 뭐 줄노트에는 일기 썼다가 그 일기가 이제 내가 더 빨리 쓰고 싶으면 아이패드 메모장에 썼다가 어디 썼다가 이렇게 다 흩어져서 정말 다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몇 년부터 해가지고 이걸 좀 정리하고 싶다. 그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는 그냥 쪽지에도 찢어가지고 막 써놨다가 없어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노션이라는 프로그램 네네. 그 제가 알게 됐는데 그걸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되겠다까지. 했는데 또 약간 또 흐지부지 됐는데 아무튼 정리에 대한 욕망은 항상 있는데 저는 뭐 머릿속으로만 묵힌다라는 것은 되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 자기 신뢰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게 멋있는 생각을 했는데 까먹어. 그래서 그 안 적어놓으면 엄청 후회되거나 네.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아서 근데 적어놓은 걸 또 까먹고. 맞아 적어놓은 걸 또 제가 버려 쓰레기죠. 그러니까 너무 산만하고 인간이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에 대한 생각을 근래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압축해서 정리를 해보고 싶다. 근데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윤희 작가님이 이렇게 종이 스캔해서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딱 들었을 때 왠지 정리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싹 왔는데 비법 좀 알려주세요. 소희 작가님이 아니고 국무영 작가님한테 약간 정리 팁을 주신다면 정리 팁이요. 저도 정리하는 종이 스캔만 스타일은- 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거는 작업에 필요한 거는 스캔하고 그런 거는 뭐 정리하는데 저도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또 그리려고 하면은 그 과정이 되게 막 고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네, 그냥 좀 대충 이렇게 적어 놓거나
근데 까먹을까봐 바로바로 핸드폰에 적어놓고 이럴 때는 있어요. 저도. 그러면 딱히 다들 그렇게 정리를 그렇게 뭔가 잘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네요. 제가 또 댓글창을 한 번 더 볼게요. 김소희 작가님한테 질문이 있었는데요. 잡지 만화와 디지털 만화를 둘 다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 환경이 바뀌었다는 걸 크게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있어요. 예, 일단은 물리적으로 스크린 톤을 붙이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일 네. 기뻤고요. 그 지우개 질과 스크린 톤이 어떤 이 작업 방식 자체가 되게 그 노동력을 줄여주더라고요. 되게 그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네. 저는 그 잡지에 뭔가 작업을 할 때는 그래도 20대였고 다시 만화를 시작해서 뭐 할 때는 30대 말 40대였기 때문에 그때의 노동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까? 똑같았다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환경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훨씬 시간을 줄여줬고 음. 물론 그래서 더 속도에 대한 압박감은 또 따라오지만 그런 물리적 과정이 가장 환경의 변화를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네 분 다 이제 만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지 뭐 스케치북에 펜으로 그리시는 안꺼 작가님도 있고 한데 이 작품들은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어떤 작업 과정으로 그려졌는지를 조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시나 종이에 펜으로 그리셨는지 어떠세요? 저도 아까 그 변화에 대해서 저도 하나를 느끼는 게 있다면 저 때도 원래는 모두가 타블렛이 거의 없었고 네. 다 종이와 그 파일로트 잉크에 펜촉 찍어서 했는데 파이로트. 네, 근데 이제 잉크가 단절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쓰던 제도용 한국에서 쓰던 그 제도용 딱 그 있는데 그게 품절이 돼갖고 네. 공장에도 전화해봐도 안 나오고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위기를 어떻게요 느꼈다가 그러면? 계속 이걸로 그렸는데 캘리그래피가 나오면서 펜과 다시 생산하기 예쁘게 시작했어요? 포장이 돼서 다시 고급 문화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구하게 됐어요. 다시 잉크가 나오기 시작해서 네. 그러면은 안꺼 작가님은 계속 잉크로 그리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때 다 막 없어질 때 그 오래된 문방구로 다 들려갖고 한 3-4개씩 다 샀어요. 그거를. 그건 이제 오래된 문방구에만 있었어요. 파이로트 잉크를 사러. 3-40개를 사놓고 이제 그걸로 작업한 것도 이 작업이고요. 그거로 그렇군요. 계속 작업하다가 최근에 잉크를 이제 찍어서 그리신 거군요. 네, 거의 지금도 그렇게 펜촉으로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좋은 잉크가 많이 나와서 이제 또 걱정 없이 작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까맣게 칠하는 부분도 다 잉크로 칠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실제 교복 같은 것도. 실제 원고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그렇군요. 잉크가 많이 막 그것도 몇 번 더 칠을 전 좀 질감에 이렇게 좀 네. 집착을 했었던 편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그러면 그 질감을 이렇게 살리려고, 배경을 예를 들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까만 게 많이 나오는 페이지 같은 거는 네. 진짜 많이 쓰겠네요, 잉크를. 네, 거기는 이제 다 잉크로 좀 오래된 잉크로 두껍게 발라놓는 이렇게 넓은 면적 칠할 때도 펜으로 칠하세요? 그때 물론 붓으로. 그렇죠.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는 이제 좀 얇게 얇게 칠하는 그렇군요. 편입니다. 네. 같은 잉크지만 이렇게 얇은 건 펜으로 그리시고 네. 좀 배경은 살짝 칠하시고 그런 네. 식으로. 저는 이걸 후작업에 대해서 이게 후작업을 한다고 남겨놓으면 너무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눈앞에서 좀 완성이 한 장 한 장 그냥 이 종이에서 끝나도록 네.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시고요.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이제 지금 그러면 네. 타블렛이나 그런 있긴 있으세요? 이 타블렛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타블렛에다 그려보신 적은요? 타블렛으로 그림은 안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컴퓨터 편집할 때 스킨 받아갖고 이제 그래도 이게 컴퓨터 편집 많이 들어가는 그래요? 작업이거든요. 컴퓨터 편집으로 뭘 하면 되나요? 더러운 거 지우고 아. 네, 이렇게 그렇군요. 네. 오,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윤희 작가님은 어떠세요? 네, 어떻게 저도- 작업하셨어요? 저도 잉크에 펜촉을 찍어서 그렇게 그렸는데 네. 사실 그러면 이거 까만 거는요? 네,
그것도 까만 게 제일 궁금해. 근데 사실 까만 거는 그냥 컴퓨터로 사실 해도 아, 되는데 네네. 작가님처럼 그 붓으로 질감. 칠하는 그 맛이 있어요. 아. 그 순간이 제일 즐겁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블랙 칠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 예, 저도 블랙 같은 거 다 붓으로 칠하고 예. 근데 이제 보정은 이제 컴퓨터에서 하고 아하. 예. 그리고 스케치도 그때는 만화 용지에 네. 만화 용지란 만화 걸 쓴지 용지가 너무 뭔지 몰라요. 오래됐는데 만화 용지가 뭐예요? 예, 만화 용지에 이제 이렇게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칸을 그리기 쉽게. 아, 그래서 그 만화 용지에 전체가 눈금이 그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아. 이제 칸으로 나누기 쉽게 돼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안 써보고 옛날엔 진짜 스케치북에다가 자대고 이렇게 줄 그어서 만들었었는데 네. 그 만화 용지란 걸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거는 그냥 스케치를 인터넷에 만화 용지 치면은 살 아, 수 있나요? 네네네. 한번 있겠죠. 써봐야지. 아직도 저도 쓴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그때 그래서 만화 용지에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박스에 비춰서 네. 작화하고 잉크로 펜촉에 해가지고 저도 오. 파이로트 그걸로 파이로트로. 지펜 쪽에다가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하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캔하고 스캔해서 대사도 손으로 썼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것도 다 스캔해서 붙이고 채색하고 대사를 네. 손으로 쓰면 대사는 다른 데다 쓰고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음. 저는 그 안고 작가님처럼 한 장에 딱 완성은 못 하고요. 저 이게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 틀려야 되는 저 그런 강박이 있어서 다 따로 그려서 칸에다가 아, 따로 다 붙여서 붙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완성을 했어요. 네. 그럼 만약에 대사 같은 건 따로 쓰지만 이 종이 안에 그림에서 틀린 거는 포토샵으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못 참으시는 네, 거예요? 그 잉크로 다 그린 선으로 또 스캔해서 따로 스캔해서 붙이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러면은 소희 작가님의 반달은 어떤 과정으로 그리셨나요? 어떤 기술을 쓰셨나요? 저는 이렇게 수작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100% 컴 작업으로 했고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그리고 저는 그 타블렛 액정 타블렛 대형 작업. 뭐 그 포토샵 브러쉬가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좀 약간 작업하다 보면 살짝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네. 좀 빨리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게 눈에 좀 보여야 되는 게 있고. 근데 포토샵 브러쉬를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예. 반달. 근데 문제는 그런 거는 아는데 다른 테크닉을 몰라가지고 프로그램도 포토샵밖에 몰라가지고 단축키도 다 몰라서 실제로 신티크 위에 30cm 자로 자선을 그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액정 타블릿에서 직선 긋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자 대고 이렇게 손이 뭔가- 조금 우둘두둘해요. 아, 단축키를 쓰면 직선을 그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그 사선이나 뭐 이런 액정 거를 할 줄 타블렛 위에 몰라서 자를 대고 네. 그리신다는 그래서 거죠. 타블렛을 이렇게 빛이 이렇게 비출 때 이렇게 보면은 상처 투성이처럼 막 아, 그렇군요. 그래도 필름이 일단 예. 아, 그러면은 모든 이런 인물들의 얇은 선도 다 타블렛으로 네네네네. 컴 작업으로 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채색도 브러쉬도 다. 몰랐어요. 그러면 액정 타블렛 위에 그 펜 그 마우스로 그리시는 네네네. 거죠? 안 해봐서 네, 모르지만 신세대 그 같은 액정 느낌이- 타블렛 되게 고급 그런 기술 제품 아닌가요? 그게 값은 비싸더라고요. 예, 좀 큰맘 먹고 사가지고 처음에 손 작업 선이 더 자연스럽고 더 좋기는 해요. 사실 손으로 그린 게 훨씬. 네네. 근데 어떤 내가 이걸로 한번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막 욕심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최첨단 기술을 네네. 써보겠다. 근데 그 기술을 좀 다양하게 익히면 좋겠는데 그렇게
익히다 말아서 자를 대고 타블렛에. 그렇게 이렇게 영특하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반달도 컴 작업을 하시고 이후 작품들도 컴 작업을 네네네네. 하고 계세요? 네네. 손으로 작업하시진 않는 손은 상황이네요. 콘티까지만. 네? 콘티라는 콘티. 단계가 예예예 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콘티는 노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의 책처럼 연필로 다 짜는 편이고요. 아. 그거를 2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콘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정도 네, 반복하신다고요? 네, 네, 네. 아, 아무튼 굉장히 철저하신 스타일이시네요. 글쎄요. 아, 네. 제가 섣부르게 판단했습니다. 국무영 작가님은 어떤 똥두는 기술로 수채화로 수작업 작업을 수채화 했습니다. 수작업이요. 진짜 빡세게. 아니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수채화는 아니고 그냥 네. 색만 입히는 수채화이기 때문에 색연필이 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수채화는 붓으로 이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얇은 선은 뭐로 그리시는 거예요? 얇은 선이요? 그냥 어떤 얇은 인물 선이요? 그리는 얇은 선은 연필로 그리시는 거예요? 연필로 선을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편집 담당자 선생님께서 이거 출판하면 너무 연하게 흐릿하게 나올 수 있다. 아. 이 경고 전 출판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작품 스타일이랑 뭐 얼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전 단편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100% 디지털 작업을 했어요. 네. 컴퓨터로. 그래서 저는 그림을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워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저의 첫 번째 그림의 도구가 전 타블렛이었어요. 아. 디지털로 처음 시작했어요. 액정 아니고 그냥 판때기 타블렛이죠. 판때기 타블렛으로 그게 처음 저의 그림의 도구였고 그거는 되게 수정도 용이하고 또 되게 그림을 대단히 잘 안 그려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이리저리 막 이렇게 만지면 됐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익숙해지다가 만화로 넘어와서 네. 근데 평생 이렇게 그리면 그림실을 하나도 안 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똥두는 수작업으로 다 해봐야 오.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러면 연필로 그리고 수채화로 칠하면 이거는 수정이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수정할 수 있어요. 포토샵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보이거든요. 제가 저 단편 애니메이션 그릴 때는 인간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제 단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인간이기는 하나 다른 이렇게 실제 인간처럼 제가 그림에 막 그리고 이래서 귀를 어떻게 그리지? 그래서 기동이가 귀가 보이는데 네. 그 귀를 계속 이상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제가 네. 관찰을 실제 있는 사물을 제가 관찰하면서 그리는 습관이 똥도 전에는 없었어요. 항상 맨날 상상으로만 그리는. 그러니까 관찰하면서 그리는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간단한 귀가 이렇게 해서 이 각도에서 어떻게 나오지? 귀 얘기 괜히 했네. 내 할아버지 귀만 보게 귀를 되는. 아유 저는 이 되돌릴 수 똥두 없네요. 만화에 그 약간 격한 입이 나올 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빨이 엄청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모양이 너무 재밌었어요. 귀는 오늘 그냥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보겠습니다. 만화 이제 작업할 때 그게 피아노의 숲 작가님이 그린 하나다 소년사에 보면 그 표정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 그림은 되게 입체적이고 풍부한 그림인데 거기에 표정들을 제가 이제 만화하면서 이렇게 그런 표정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또 관객분들의 질문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랑 똑같은 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한번 앉으시면 어느 정도 앉아서 작업하세요? 따로 정기적인 운동을 하시나요? 이거 제가 사전에 짜온 질문지에도 있었는데 그 안고 작가님 30살에서 요가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가지고 요즘에는 어떤 운동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다른 작가분들도 어떻게 길게 앉아 계실 것 같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언제 일어나시고 언제 움직이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안고 작가님 요가를 하고 계시나요? 전 실제 그 작업하고 있었을 때 요거를 딱 한 달 나갔는데요. 한 달밖에 안 많은 하신 사람들이 거예요? 아직도 요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방귀 뀌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게 작업할 때는 앉고 싶지 않아도 네. 이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정말 하루 종일 있고 이게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밖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좀 걷는 거 그리고 이제 최대한 그럼 장 보는 때를 이용하는 편이에요 저는. 장 볼 때요? 네, 그래서 장 볼 때 최대한 멀리 가고 그 마트를 한 바퀴를 다 돌고 오면은 저한테 이제 그게 장도 보고 운동인. 운동도 되고. 장보기 운동. 네. 보통 작업이 이제 마감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게 마음이 참 뭐 쉽지가 시간을 않아요. 내서 운동하러 네. 가고 이럴 정신이 네, 없으신 그렇죠. 거죠. 네. 그냥 계속 앉아서 이걸 끝내야 된다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또 어떤 운동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저는 그냥 돌아다니고 산책하고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뭐 최근에는 그 달리기 근데 이것도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말하기 되게 쑥스러운데 많이 하셨는데요? 뭐 근데 운동은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이래서 살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진짜 앉아서만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네. 그럴 때는 그냥 딱 덮고 그냥 나가요 밖으로 나가다가 그냥 한 바퀴 돌고 오자 하고 산책을 나갔다가, 하시는 네.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돌아오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지만 어떤 환기를 또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는 것들 이런 거를 좀 이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서 네, 좀 밖에 일부러 나가려고 저도 막 일부러 옛날에는 인터넷 뱅킹도 안 되게 했었어요. 은행 가려고 그렇게라도 정도 나가려고 밖에 하고 우체국 가는 거 운동하는 시간 어떡해. 이렇게 하고 저도 막 일부러 장 보려고 하고 인터넷 쇼핑 같은 거 거의 안 하고 뭐든지 직접 사러 억지로. 가고 그런. 억지로 나가게 아. 네 그렇게 그렇구나. 소희 작가님은요? 저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다 어디서 합숙을 했나 이런 느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네. 저도 이렇게 어떻게 따로 뭘 하겠다는 목표는 매년 연초에 뭐 세우지만. 올해는 꼭 뭔가 달리기라도 해야지 막 그래서 트레이닝복도 사놓고 안 하고 뭐 이러는데 결국은 진짜 뭐 재래시장 가고 좀 돌아올 때도 좀 더 돌아가는 길인 거 아는데도 더 먼 길로 해서 집으로 오고 좀 주로 그러면서 걷기라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정도로 앉아 계셔야 되는 직업이군요. 이 만화가라는 직업은. 공무영 작가님. 네, 근데 주변에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안 나가게 되는 나가려고 이제 노력하고 그 주변에 이제 작업하는 언니들 보니까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똥도할 때도 그때 처음에 러닝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또 안 하지만 이게 주기적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러닝도 해봤고 해본 거는 러닝 필라테스도 해봤는데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11월달에 다시 필라테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이게 흐름이 있으니까 중간에 필라테스 시간이 돼도 거길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신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 오래 앉아 계시나 봅니다. 여기 질문 중에 안고 작가님 탐정 사무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라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죠 이거는? 글쎄요. 탐정 사무실 뭐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탐정이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아마 거기서 그거를 아마 보셨는 것 같아요. 탐정 이야기로 작업을 하셨는데 안고 작가님 탐정을 하신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 사기 당하고 네. 이래서 이제
막 잡고 막 그랬어요. 이게 인터넷 계속 뒤져갖고 그 친구 막 엄마한테 그 전화하고 사기 친 사람을 네. 서치해서 잡으셨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한두 번 잡다 보니까 이제 사기당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좀 잡아달라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사건이 큰 사건인 거예요. 막 네. 몇 억짜리 트럭 같은 거 이제 준다 그러고 이제 미국으로 도망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번 제가 또 잡았어요. 그분을. 경찰들도 못 잡는다 그랬는데 제가 경찰들이 못 도와준다고 하고 이분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내일 모레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네. 제가 어떻게 해갖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해서 잡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 다른 분들이 또 이제 의뢰가 자꾸 네, 들어오나요? 동네 사람들 이 소문이 자꾸 나요. 그러다가 이제 탐정이라는 작업을 좀 하게 됐는데 오, 재밌겠다. 네 그래서 이걸 작업하는 와중에 좀 일이 생겨서 이제 이걸 안 하고 못하게 계세요? 됐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를 탐정 그 자격증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업으로 네네네.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주변에 같이 탐정할래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탐정을 하시면 그래도 좀 건강은 좀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컴퓨터로만 컴퓨터로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나가요. 디깅 기술로만 잡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2시 25분 정도. 제가 아까 살짝 들은 것이긴 한데 제가 준비했던 질문 중에 만화 작업 과정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정과 가장 여기는 진짜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적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잉크를 까만색 잉크 칠하실 때 되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러면 윤희 작가님은 좀 여기는 빨리 시간이 좀 타임머신 타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근데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정은 편집하는 과정을 사실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 완성해놓고 이렇게 붙여보면서 대사 넣고 네. 그럴 때가 좀 즐거워요. 구성을 약간. 하는 네, 네. 과정인 거죠. 그때가 거기서 제일 완전 즐겁고. 예상의 스토리, 그러니까 예상하던 흐름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거의 없어요. 왜냐면 딱 한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거의 그 전 단계로 안 돌아가려고 하는 네.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돼도 나중에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딱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편집할 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서 제일 좋아하고. 제일 그러면 힘든 거는- 죄송해요. 네.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 그럼 윤희 작가님은 이렇게 재료를 약간 메인 그림이랑 대사랑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붙이시는 과정을 편집이라고 하는 걸까요? 네, 그쵸. 그렇게 조합해서 한 칸 한 칸.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이 칸이랑 이 칸이랑 바꿔볼까 해서 바꿀 때도 있고, 네. 좀 더 자연스러운 연출이 되게끔 뭐 그런 과정을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편집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럼 가장 힘든 괴롭다 거는- 하는 과정은? 그거는 콘티 짤 때, 콘티 짤 때 가장 괴로운데 또 어떻게 보면 즐거울 수도 있는 과정인데, 네, 가장 힘든 과정이죠. 근데 아까 딱 그냥 뭐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리기 시작하면서 네. 하신다고 했는데 그 콘티 작업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쵸. 일단은 뭐 첫 장면은 어떻게 일단은 뭐 저는 분량을 딱 정해놓고요. 이제 16페이지다 하면은 1부터 16까지 적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나오고 대충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칸을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좀 만들어 그 한 나가는. 페이지를 네. 몇 칸 나눌지 같은 거는 네, 그렇게 이제 칸을 그려놓고 나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거기에 이제 넣으면 되니까.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칸은 보이실까? 어떤 칸은 크고 어떤 칸은 작잖아요. 네, 네, 이거를 먼저 칸을 그냥 그리시고 장면을 채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어. 장면은 커야 되니까 크게 하시는 거겠죠? 어, 너무 뻔한 큰- 질문인가요? 큰 칸은
시간을 먼저 그려놓고 이제 나머지를 채울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좀 세세하게 나눠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 하면 그거를 우선적으로 넣고 그 다음에 뭐 예, 거기는 채워 넣는다든지. 근데 좀 아무래도 중요한 장면을 먼저 이제 배치를 하고 아하. 나머지는 좀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가로로 큰 칸도 있고 세로로 긴 칸도 있고 하니까 그쵸. 네. 네. 그런 것들을 언제 생각하실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콘티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하시는 것인 거죠. 콘티 단계에서 생각하기는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 들어갈 때 조금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네, 일단은 흐름을 생각해서 뭐 몇 페이지에 이 내용이 꼭 나와야 된다라고 그거 먼저 이제 채워 넣은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구상하는. 네. 그러면은 공무영 작가님은 어떤 과정을 가장 즐기시나요? 저는 기획 단계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지? 하고 싶은 얘기는 항상 떠오르는데 이거를 이렇게 뭘 하지? 이때가 제일 설레이고 힘든 거는 콘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콘티를 뭘 힘들어하시네. 하지라는 단계에서는 막 재밌게 이게 정리가 안 돼도 막 아이디어를 막 내다가 시나리오 이야기도 그냥 대강 완벽하지 않은 이야기를 대강 써요. 네. 이제 콘티에서는 이제 끝이니까 이 단계 끝나면 이제 완전 제작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가장 힘을 쏟아야 되고 이때는 아무것도 이제 제작을 할 때는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라디오 들을 수 있고 이런데 콘티 때는 온전히 가자 에너지를 많이 쏟는 단계가 콘티이기 때문에 콘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다들 콘티가 어려우시. 아, 소희 작가님은요? 저도 뭐 비슷한데 저는 콘티 짤 때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왜냐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쏟는 게 맞는데 그게 좀 좋더라고요.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거는 밑색이라고. 이제 밑색이요? 제가 여기서 유일하게 모두 컴퓨터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 색깔을 계속 칠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컴퓨터로 칠하시는 거죠? 컴퓨터로 하지만 컴퓨터를 안 하는 듯한 노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그게 되게 쉽다는데 네. 저는 그거를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안 메꿔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그 색깔로 한번 둘러준 다음에 다시 부었다가 그럼 또 틈이 생기면 다시 칠하고, 그러니까 좀 되게 번잡하게 뭔가 칠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드는데 그 과정의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누가 밑색만 좀 이렇게 칠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 밑색 작업이라는 게 있군요. 안고 작가님은 어느 과정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도 뭐 콘티가 아무래도 가장 힘들어요. 긴장감을 끝까지 놓칠 수가 없고 네.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 한숨을 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힘들고 네.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죠. 이게 뭘 듣지를 못해. 음악도 못 듣고 딴 콘티 생각도 할 못 때는요?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림 시간은 이제 상 받는 시간. 오. 이제 보고 싶은 거 계속 상 틀어놓고. 받는 네. 시간이라고. 그 중에서도 까만색 칠하는 시간을 네네. 제일 좋아해요. 쉬는 시간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더 열심히 까만색을 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콘티에 이미 집중해서 뭐 스토리, 대사 이런 것들을 다 구상을 끝냈으니까 이제 제작할 때는 이제 깔끔하게 그리기만 하면 되는, 딱 완성되게 그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는 뭐 라디오도 들으시고 음악도 들으시는 거군요. 제가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평소에 음악을 거의 못 듣기 때문에 그 글 쓰는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뭔가 저는 만화는 그려본 적은 있지만 거의 안 그려가지고 뭐 음악을 만들려고 해도 글 문서 작업이 많고 뭐 대본을 쓰거나 뭐 시나리오 쓰거나 소설 쓰거나 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하니까 그거에 방해가 되는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어서 그 주변 친구들 중에 이제 뭐라 그러지? 수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 친구들이 라디오 듣는 게 너무 부러웠어가지고 다들 콘티 시간 외에는 음악이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군요.
또 질문 중에 콘티 그릴 때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게 그리시나? 이거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작가님들마다. 그 콘티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작업해야 될 때도 있나요? 어떤 때 그래요? 끄덕하셨으니까 소희 작가님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 편집자랑 나 이런 걸 기획하고 있는데 해서 샘플 원고 정도만 보여주고 이제 그럼 진행하자라고 결정이 되면 콘티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콘티를 보여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적어도 이 장면이 얼마나 뭐 무거운지 아니면 혹시 웃긴 장면인지 톤 정도는 알아볼 수 있게 그리는 편이고 좀 그러다 보면 또 심취해서 쓸데없이 막 너무 정밀하게 고퀄로 막 그리세요? 하게 돼야 되는 장면은 그냥 그렇게 그리고 좀 이렇게 들쑥날쑥한 편이긴 하지만 이걸 딱 덮었을 때 한 권을 봤다라는 거는 느낄 수 있게 하려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네네. 그럼 그걸 두 번. 네네네. 그 작업을 2번 하신다는. 아니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러프하게 해요. 왜냐면 두 번 하는 거는 그 쓸데없는 대사나 장면이 있으면 골라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조금 누구랑 알아볼 수 있게 한번 그리고 조금 덜어내면서 한 번 더 그리고 완전히 제작하실 때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군요. 그 만화 책을 이제 처음부터 이 4권의 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출판사가 만화책을 냅시다 하고 시작을 하신 작품인가요? 4분 다?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네. 나중에 이제 연재하는 도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자 해서 그럼 콘티 네. 작업을 이렇게 쉐어하진 않으시고 혼자만 볼 수 있게 네, 하시. 맞아요. 근데 저도 스케치 거의 한 2번 정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음. 러프하게 한 번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완전히 그냥 대고 그려도 될 만큼 다 스케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고 그다음 그려요. 대고 라이트 박스에다가 네, 대고 네, 그리신다고. 네, 국무영 작가님은요? 전 뭐 혼자 지금 이제 편집자 선생님이 있는 경우에는 그분이 알아봐야 되니까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하고 혼자 할 때는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진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어차피 그릴 건데 네. 세상에 그릴 필요 없죠. 나 혼자 그리는 나만 알아보면 되지. 근데 만약 보여줘야 될 상대가 있으면 그렇군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네요. 되게 합리적이네요. 안꺼 작가님도 이거는 처음부터 책으로 하자라고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 이거는 그 앞에 있는 한 6장의 만화가 있는데 그게 단편 만화였거든요. 네. 그냥 그거 그리다가 갑자기 오. 시작이 된 작업이었는데 그러다 중간에 콘티도 이제 중간중간에 원래 콘티도 없이 막 시작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콘티 이제 막 다 엉망진창으로 이제 그렇게 막 완성이 그럼 됐는데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콘티에는 그 표정 같은 거는 사실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느낌이 있게 들어가요. 표정에만 거의 주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표정이 안 나와요. 이제 스케치를 콘티 때 하고 나왔던 표정이 본편에 안 콘티가 나와요?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네, 콘티 나머지는 다 날아가는데 표정들만 표정들만 그게 감정이입이 좀 전 되는 편이어서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안 나와서 계속 그걸 따라 그리는 경우도 많아요. 콘티를 따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재밌다. 저희 무슨 그거 해야 되는데 이벤트 해야 되죠. 저희 오늘 퀴즈를 내서 맞추시는 분들을 추첨해서 사인본 만화책이랑 그런 굿즈들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 맞추시면 되는데요. 누구나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작가님들이 한번 질문 내보시래요. 만화책에 나오는 뭐 배경이 되는 뭐 어디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주인공 이름은 너무 쉬울 것 같고요. 주인공의 뭐 로맨스 상대의 이름이라든지 질문을 딱 2개 드리면 그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맞추는 방법은
여기 유튜브 댓글에다 달면 되나요? 핸드폰으로 어디에 메시지 보내면 돼요? 아, 댓글에 써주시는 거예요? 그 댓글란에 정답을 어디에 보내면 되는지 써주신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문자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 한번 열심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작품인데 질문을 2개만 해야 되니까 질문 내고 싶으신 분 한번 맞춰봐라. 질문 내. 왜 다 국무영 작가님? 그럼 똥두에서 질문을 한번 내볼까요? 너무 어렵지 않은 것으로. 일단 똥두를 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잠깐 정말 궁금하긴 한데 네, 쉬운 질문 해야지. 그렇죠. 너무 어려운 질문하면 또 아무도 못 맞히는.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거 네, 안에서 네. 하는 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똥두는 어디에 사는 아이일까요? 오, 좋은 질문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똥두는 어느 지역? 지역에 사는 네, 오늘 나왔어요. 오늘 이 4분 작가님들 중에 다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친구들과 어디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 한 명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똥두고, 그 똥두는 어디 지역 출신인지 맞춰주시면 작가님들의 사인북 또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고 작가님 해보실래요? 질문 만들기. 나쁜 친구에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 진짜 어려운 걸 내셔도 돼요. 저는 그러면 나 맞히고 싶어. 초라한 퀴즈 하나 네. 내겠습니다. 진주는 몇 살에 어, 시작했을까요? 몇 살? 시작할 때, 그러니까 얘가 좀 시간이 지나가긴 하는데 네. 진주는 몇 살이었을까요? 첫 시작할 때. 아, 네. 나쁜 친구의 진주가 청소년기도 나오고 성인 됐을 때도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청소년기를 배경으로 했을 때 우리 진주가 과연 몇 살인지 맞추시는 분께 사인북 또는 기프티콘을 드린다고 합니다. 저기 유튜브 댓글로 맞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 댓글로 맞추시면 안 되고 여기 댓글창에 있는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출판도시 문화재단에서 올리는 댓글에 있는 010-7642-4612로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이제 정답 처리가 된답니다. 근데 막 저기 맞춰주셔가지고 아무나 다 보내실 수가 있어서 조금 누가 당첨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듣고 계시다가 저거만 보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굉장히 꿀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도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작가님들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친구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실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작품을 발표한 이후에도 책을 다시 계속 들여다 보시는지 혹은 완성한 이후에는 뭐 지난한 콘티부터 해서 과정을 많이 겪으시니까 그냥 다시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지,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이 친구들을 계속 평소에 내가 살면서도 떠올리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보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앨범을 낸 뒤에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반복해서 듣고 다시 듣는 순간이 있다면 연습해야 될 때, 밴드랑 같이 연습할 때 이제 연습 텀이 너무 길면 다들 연주를 어떻게 했더라 하면서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다 같이 모였을 때
듣고 아 기억났다 하면은 이제 연주를 하고 하는데 그럴 때 외에는 제가 혼자 제가 발표한 앨범을 그냥 쭉 이렇게 듣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화가 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했어요. 말을 너무 안 하. 아 저는 저는 단편 애니메이션 할 때는 너무 질려서 안 봤거든요. 근데 똥두는 제가 그렸지만 좀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이제서야 내 작품이 약간 사랑스럽게 보이는구나. 단편 애니메이션 할 때는 너무 질리고 너무 힘들고 이거 기억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뭐 책을 내며 강연 요청 같은 게 들어오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지? 그래서 똥도를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도 책을 가지고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는 2시간 중에 어려워. 너무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한 시간은 질의응답을 받고 한 시간은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네.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보는데 아직까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정하지는 못했어요. 11월 달인데 그게 그래서 다시 들여다 언제인가요? 행사가 11월 초인데 아직까지 너무 제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부담스럽게 해서 이걸 이제 찬찬히 내가 이거를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서 되돌아보고 똥두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합니다. 얘가 지금 98년생 12월 21일생이거든요. 네. 얘가 지금 23살, 24살 이제 23살인데 똥두가 지금 23살이에요? 네, 지금 이제 2012년이 15살이었으니까 대학교 갔을까요? 아마 자퇴하지 않았을까 다니다가 약간 얘가 경상남도 창원 출신이니까 뭐 약간 중하위권을 해도 네. 서울권을 갈 수 있어도 이렇게 2배 생활비가 들잖아요. 아마 그 창원의 그 지방 국립대에 가서 철학과에 갔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나일까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난 기대하지 못했던 멋있는 사람들도 보고 되게 찌질한 사람들도 보면서 휴학과 뭐 다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뭐 그러지 않을까. 자퇴를 하고 그런 식으로 네, 계속 지금 생각을 그러면 하고 있어요. 똥두는 철학과 다니다가 자퇴하고 약간 다시 또 나는 왜 나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 시간을 굴레를 보내고 계속 있군요. 들고 맨날 사랑에 혼자 빠졌다가 끝나고 그래서 그런 상상을 자주 하죠. 뭐 주번이 똥두 친구는 어떻게 살까? 뭐 저는 그럼 기동이랑은 어떻게 된 걸까요? 기동이는 베트남에 가서 이제 네. 베트남에 가거든요. 거기서 아마 유튜버가 되어서 아주 왜 유튜브가 그러지 않을까? 기동이는 좀 약간 똥두에 비해서는 제가 좀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네, 생각해서 그냥 엔터테인먼트 유튜브가 아니라 뭔가 다른 뜻을 품은 어떤 다른 어떤 걸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러니까 상상을- 매니아층이 있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생각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작가님은요? 저는 이제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 이제 흥분해서 막 혼자 도치 막 이러다 시간 지나고는 좀 안 보다가 다음 작품도 어쩌다 그 약간 자전적인 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컸을 때를 그려야 되니까 어렸을 때를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하시니까 되게 재미있는데 이 저는 좀 자전적인 게 강하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자주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송이의 다음 이야기도 또 그리시고 계시는 건 거예요? 그 작년에 그려서 자리라는 그렇군요. 작품으로 예예 제가 못 그랬습니다. 봐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연희 아, 작가님의 네네. 저는 어른이 되었을 때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보는 친구들이 혜원이랑 산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얘기할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애를 커서 봤을 때 약간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어린 시절을 어린 시절로 두자 하고 컸을 때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상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살지 그냥 굳이 생각하지 않고 13살의 여름을 그냥 딱 국자로 딱 퍼서 거기만.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저는 제 책은 안 보고요. 아, 안 보세요? 네, 전혀 안 저도- 보세요. 네. 그리고 저는 진주를 생각하기보다는 경애를. 그곳에 있었던 정말. 아이들이 지금도 어딘가 있을 텐데 저는 어른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 아이들 길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누군지 안 모르겠어요. 나가서 그런가? 그러게 마트 갔다도 그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사나 봐요. 식재료를. 이 아이들이 어딘가에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마음이 좀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렇군요. 오늘 준비한 시간이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돼서 바쁘게 갑자기 끝내게 되었는데요. 네 분 작가님들 모셔서 우리는 어쩐지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북토크를 해봤습니다. 소감을 듣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저희 화면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즐겁게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